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 공부법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 공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또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잖아요. 기말고사 시험 계획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험 볼 때가 아닌 평소에 제가 하는 공부를 알려드리자면 저는 시험 기간이 아닌 평소에는 영어랑 수학만 하고 있는데요. 그중 수학 공부 방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총 2개를 풀고 있고요. 그 문제집은 센이랑 개념 원리가 있습니다. 얘네를 푸는 이유는 그냥 학원에서부터 옛날부터 쭉 얘네만 풀어왔어서 다른 문제집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던 게 제일 편해서 얘네를 풀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걸 공부할 때는 인강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EBS 인강에 정유빈 선생님 거를 보고 있습니다. 개념 원리로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 노트가 따로 있는데요. 얘는 이제 제가 문제를 한번 풀었는데 틀렸을 때 그럴 때 쓰는 노트입니다. 틀린 게 아직까진 많이 없나 봐요.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랑 문제 번호만 쓰고 제 정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얘를 하니까 확실히 틀리는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이걸 쓰기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푸게 되었습니다. 틀린 문제를 꼭꼭 반복해서 풉니다. 3번을. 그리고 이렇게 틀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는 시험 기간 때 보면서 얘네만 풀어요. 그러면은 많은 문제집을 사지 않아도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수학 소개는 끝이고요. 그 다음 영어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총 3권이 있는데요. 우선 저는 문법, 독해, 단어 이 3개를 하고 있고요. 독해는 일주일에 1번, 문법은 일주일에 2번, 단어는 일주일에 3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를 선행을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는 거 잘하자라는 의미로 중학교 2학년 거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사실 걱정이 많았던 게 수학도 있지만 영어 문법이 좀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기초를 다져주는 문제집을 푸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기초가 부족하면은 굳이 선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독해책은요. 그냥 서점에서 보고 제일 난이도가 맞다 싶은 걸로 아무거나 샀고요. 얘 또한 인강을 보지 않고 그냥 혼자서 해석하고 문법 체크하고 문제 푸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책. 단어책은 중앙 마스터 난이도로 풀고 있고 얘는 일주일에 3번 외운다고 했잖아요. 한 번 외울 때마다 70단어를 외워서 총 일주일에 210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평소에 하는 공부는 끝이고요. 이제 시험 기간 때 하는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국어 같은 경우는 평가 문제집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왜냐면 국어는 약간 인강을 찾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유튜브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교과서 기반으로 한 문제집을 꼭 풀어줘야 해요. 사실 제가 1학기 때는 평가 문제집이 아니라 자습서로 풀었었거든요. 국어 자습서. 근데 자습서는 뭔가 너무 약간 시험 문제 같지가 않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빼온 느낌이어서 저는 평가 문제집이 더 국어한테는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가 문제집을 꼭 풀어주고요. 얘도 똑같이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그 문제를 외워버릴 정도로 계속 풀어줘야 합니다. 그냥 틀리고 넘어가면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틀린 거야. 틀리고 넘어가면 안 되고 꼭 읽고 만약에 그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글을 다시 읽습니다. 그 긴 글을 다시 읽어서 꼭 다시 풀어주는 그런 습관을 들여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어 학습지를 나눠주시거든요. 얘를 진짜 반복해서 풀어주면 시험 70점은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나눠주시는데
이거를 수업할 때 꼭 푸시고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틀린 문제를 이제 교과서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왜 틀렸는지 이유 같은 걸 적으면서 하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맞았어도 이게 왜 맞는지, 이건 왜 틀린 건지 이렇게 적어가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기출 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족보닷컴에서 문제를 많이 뽑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표지는 따로 구매했고요. 종이도 이렇게 약간 구멍이 뚫린 종이로 해서 연결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엄마가 항상 시험 기간 때마다 해주고 있어요. 네, 끝이 아니라 네, 국어만 해도 지금 6건이 있고요. 이만큼이 전 과목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학 과목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평소에 문제집을 풀고 그 문제집에서 틀린 걸 시험 기간에 다시 풀어보기도 하고 또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 틀린 거나 아니면 헷갈렸던 거 아니면 쌤이 약간 강조해 주셨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제가 만든 문제집으로 돌아와서 푸는데요. 제가 제일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던 건 이 교과서 변형 문제거든요. 만약에 족보닷컴을 쓰신다면 수학은 꼭 교과서 변형 문제로 푸세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시험을 봤잖아요. 이 교과서 변형 문제를 저번 시험에 처음 써봤는데 보기에서 나온 게 꽤나 많이 나온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아주 잘 썼습니다. 요긴나게 썼죠. 그 다음에 뭐 최다 오답, 최다 빈출 같은 걸 풀고 그 다음에 최상위, 그 다음이 서술형입니다. 사실 수학 서술형 같은 경우는 뭔가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만 이해하면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약간 수학은 벼락치기가 되지 않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학은 미리미리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제일 늦게 끝내야 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수학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수학은 그냥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진짜 30분이라도 맨날 해주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어 같은 경우는 저는 국어에 그렇게 큰 시간을 쏟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2주? 2주 전에 그냥 몇 번씩만 공부해도 국어는 수업만 잘 들으면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수학은 왜 안 나오지? 그 다음으로 영어는요. 이렇게 백발백중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에 다니다 보면 본문 해석이란 걸 해주시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서 이 책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써져 있지 않은데 중요한 문법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어는 본문만 외울 게 아니라 또 단어, 영영풀이 같은 것도 꼭 외워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본문이랑 단어 외우는 거, 영영풀이 이런 것까지 싹 다 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 지문은 또 함께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런 건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출비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 학원빨이 있어요, 솔직히. 사실 저도 공부를 막 잘하거나 막 비법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가 제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제 공부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조금 열심히 박사처럼 해드리려고 알이 없는 안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쓰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제 말이 다 맞지는 않고요. 저도 막 제 성적에 그렇게 자신 있는 편은 전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효율이 잘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공부 습관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엄마가 사준 요 타이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얘가 뭐냐면 이렇게 시간을 맞추고 누르면은
시간이 다 가면 알람이 울리는 그런 타이머인데 이제 고등학교에 오시면은 한 교시당 수업 시간이 50분 그리고 10분 쉬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50분 동안 공부를 하고 10분 쉬고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학교 시간처럼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한 51분, 2분 이렇게 맞춰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10분 쉬고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시험 기간에는 습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목별로 저의 공부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국어부터 시작을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국어에 자신이 있으니까. 국어는 정말 저의 자존심 과목이거든요. 제가 단 한 번도 국어를 못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중학교 때는 국어를 되게 못했거든요. 저희 학교가 중학교 때 국어가 굉장히 어렵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90점을 넘을 수가 없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에 와서는 약간 방법을 깨우치고 계속 전교 10위 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국어는 여러분 정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저는 학교 수업 들은 거는 이제 교과서에 필기를 할 때 샤프로 해줍니다. 샤프로 간단하게 필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인강이나 아니면은 뭐 자습서 같은 걸 참고하면서 교과서에 단권화를 해줍니다. 볼펜으로요. 그때 학교에서 필기한 거, 연필로 필기한 거는 지우셔야 돼요. 지우고 다시 예쁘게 볼펜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연필을 쓸 일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 국어 교과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 필기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를 풀지 않고요. 이렇게 필기한 개념들을 계속 살펴봅니다. 계속 여러 번 살펴보면은 익숙해져요. 이제 뭔가 이 시를 이제 다 아는 느낌? 이 문학 작품을 다 아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 그때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평가 문제집이랑 그리고 내신백 문제집이 있거든요. 버블티 내신백 문제집 그렇게 풀었습니다. 제가 국어학원을 1학기 중간고사 때 다녀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느낀 점이 있어요. 문제를 풀 때 양치기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얻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저는 이 버블티 내신 100 문제를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 막 한 장에 막 5문제 틀리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틀린 부분은 내가 이해가 갈 때까지 해설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2번, 3번 풀어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틀린 내용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헷갈렸던 거 아니면은 몰랐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거를 다시 연필로 아까 필기했던 부분에 추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학습 활동 있잖아요. 학습 활동. 이런 데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꼼꼼하게 보세요. 이렇게만 하시면은 5등급제 기준 1등급은 완전 거뜬하실 겁니다. 영어는 정말 여러분들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국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영어는 너무 쉽지 않아. 제가 1학기 중간고사 때 영어를 조금 못 봤어요. 못 보고 기말 때 만회를 했는데 충분히 만회가 되지 않아서 애매한 성적이 나왔거든요. 이번 중간에는 영어를 좀 잘 봤습니다, 여러분. 나이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자습서가 필요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학교가 교과서하고 부교재 이렇게 나가실 텐데 교과서부터 탑5 볼게요. 교과서는 이렇게 자습서에 해설서가 딸려 있잖아요. 해설서에다가 전체적인 필기를 다 하는 겁니다. 영어도 학교에서 해주시는 선생님의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기의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찝어주시는 문법, 찝어주시는
내용, 강조하시는 그런 페이지, 그런 문장,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혼자서 문법 포인트를 찾고요. 뭐 자습서 여기 해설서에도 문법 포인트가 나와 있긴 하겠지만 내가 헷갈리는 부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적고 모르는 단어도 다 외우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전체적인 지문 내용을 다 써놨거든요. 분석해놨거든요. 이거 다 암기하고 그러면 끝입니다. 쉽죠? 그 다음으로는 부교재입니다. 예쁘죠? 저는 이렇게 보시면 내용 정리를 무조건 해줬습니다. 한 지문당 내용 정리 무조건!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무조건 다 암기해주시고 저번 기말고사 때 단어를 많이 몰라서 틀렸단 말이에요. 문제를.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런 걸 없애고자 관련된 단어도 조금씩 암기해줬습니다. 도움이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이번엔 그런 문제가 안 나왔더라고요. 다음으로 수학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수학은 그렇게 제가 많이 하지 않아서. 그 다음으로는 통합사회. 얘도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저는 이다지 선생님의 인강을 듣습니다. 엄청 잘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이다지 선생님의 내용을 교과서나 아니면은 주신 유인물 같은 데다가 다 정리를 합니다. 저희 학교는 뭔가 수업을 안 하신 부분에서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시험장에서 딱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안 해왔는데 이다지 쌤 인강에서 본 적이 있어. 이런 기분이 드는 문제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다 풀게 해줍니다. 이다지 선생님의 내용을. 사회 문제집이 2권 있거든요. 원자 하나랑 그 다음에 돈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원자를 먼저 풀어줍니다. 원자를 열심히 이렇게 풀어줘요. 막힌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과학처럼 빈칸 뚫고 채우고 백지에다가 써보고 그렇게 해서 개념을 흡수! 제 통사 교과서입니다. 사실 저는 교과서보다 프린트에 훨씬 열심히 필기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이렇게 계속 읽고 교과서를 계속 읽고 계속 보고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가 탐구가 어려워요. 탐구가 국영수는 쉬운 편인데 그 다음으로는 한국사가 있겠습니다. 한국사 제가 원래 자신이 없었거든요. 1학기 때 굉장히 한국사를 못 봤어요. 이번 중간고사 때 훨씬 좋은 성적을 받아버렸습니다. 네, 제가 1등급인데 그래서 한국사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 일단 이다지 선생님의 인강을 듣습니다. 저는 이다지 선생님이 굉장히 말도 잘하시고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흐름을 이해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역사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조선, 고려, 막 백제 이런 아이들은 관심이 없고 전 현대사 딱 일제강점기 이때부터 관심이 있고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많이 시간 투자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깊게 빠져서 스토리 라인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실 때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암기할 때 팁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임씨인 사람이 나와. 그럼 제 친구 중에 임씨가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를 거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뭐 조씨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조씨 친구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박씨 친구도 나오고 이씨 친구도 나와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친구들이 무언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다 외웠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태까지 저의 과목별 공부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공부는 효율인 것 같아요. 남은 기말고사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계속 성장할 거니까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